자, 1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의 정의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변하는가 이거를 볼 건데, 일단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 18조 원소 빠지는 건 배웠고, 지금 같은 줄에 있는 게 한 주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줄에 있는 게 한 주기인데, 일단 주기로 보면 한 주기에서는 갈수록 원자 번호 클수록 작아지네, 요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족으로 보면 점점 커지고 있네. 같은 세로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고 있고, 같은 가로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유협전화 암기하듯이 암기하면은,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으면은 얘는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끄면 되는데, 이 화살표는 커지는 방향으로 그린 겁니다. 커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럼 크기 비교가 쉽게 되겠죠. 자, 요게 결론이고, 자,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전자 껍질 수부터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가지 원자의 반지름을 비교하세요 나오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일단은 껍질 수가 같은가, 같은 주기인가부터 봐야 됩니다. 주기가 다르면은 그냥 큰 게 큰 겁니다. 자, 원자 번호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한다.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반지름이 커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껍질이 크면은 오비탈이 더 멀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껍질 비교한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껍질이 같을 때 똑같이 두 개의 원소가 둘 다 이주기다. 그럴 때 어떻게 비교하냐? 앞에서 배운 유효획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껍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껍질은 같으니까 전자가 대충 비슷한 범위에 퍼져 있는데, 이거를 핵이 얼마나 잘 당기냐. 핵이 당기면은 전자가 안으로 모이게 되니까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핵전화가 클수록 반지름, 핵이 바깥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좀 더 안으로 잘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핵전화가 크니까 크기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화는 커지고 반지름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결과로 배웠고, 그 밑에 나오는 표는 이제 같은 족과 죽에서 어떻게 비교하는데, 요 그래프로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 요거는 이제 이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건데, 자, 양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 자, 리튬으로 해보겠습니다. 리튬은 3개입니다. 자, 이렇게 3개니까 껍질 2개만 그리면 될 텐데, 자, 전자가 하나, 둘, 3개. 자, 요게 이제 요렇게를 우리가 리튬에 반지름을 했을 때 리튬 이온이 되었다. 그러면은 전자가 한 개 떨어져 나가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니까 지워봅시다. 얘는 살려놓고 다시. 아까 요까지가 반지름이었던 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야? 원자일 때가 이온일 때보다 반지름이 큽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감소한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껍질이 한 개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거는 쉽습니다. 자, 음이온. 얘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9개나 그려야 되거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는 9개가 있는데 여기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는데, 일단은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고, 이유는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유핵전화로. 핵전화는 그대로 전자 늘어났으니까 가래막기 효과는 증가. 그대로인 거에 더 증가하게 되면은 감소. 유핵전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온 반지름의 비교. 이거를 일일이 읽으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위에 있는 규칙만 알면은 밑에 거 쉽게, 이거 X친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은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다라고 되는데 숫자를 문제에 직접 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 이거를 5글자로 등전자 이온이라 그러는데, 자, 어떤 관계냐면은 위에 그림에서 봅니다. 어떤 관계냐면은 얘네입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8개인데 2-가 되면서 10개. 플로리는 원래 9개인데 마이너스 되면서 10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개인데 플러스 되면서 10개. 마그네슘은 12개인데 2 플러스 되면서 10개. 알루미늄은 3 플러스 되면서 10개. 그리고 여기 이제 가끔 끼워지는 질소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10개로 이 6개가 한 세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누구의 전자배치를 가지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트를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보면은 전자수와 같아. 그 얘기는 유핵전화 계산식에서 이 가려막기 효과가 같습니다. 가래막기 효과가 같고 핵전화는 다르죠.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유핵전화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럼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은 일로 갈수록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온 반지름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반지름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 번호 작은 게 제일 큽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페이지 하나 더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나오는데 주로 7번, 8번, 9번, 11번 좀 더 그려야겠네. 12번, 13번. 자, 지금 분홍색은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갈수록 줄어들다가 다시 껍질이 커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빨간색이 이온 반지름일 때 7번,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음연이 되니까 반지름이 커지고, 이게 너무 비약적인 그림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확 바뀌고 이런 거 아닙니다. 11, 12, 13은 껍질이 사라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고 그냥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어렵게 낸다면은 잠깐 얘를 잠깐 지우고 어렵게 낸다면은 얘네들을 통으로 이쪽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되고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려진 그림만 통으로 외우고 있다면은 이렇게 꼬인 문제는 틀립니다. 얘는 지금 원자 번호가 순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고 풀어야 문제를 꼬아내도 안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해서 등전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 보고 갑시다. 등전자 이온은 자, 10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W 99페이지입니다. 그림은 WZ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WZ의 원자 번호는 7에서 13. 보통 문제는 2, 3주기 원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7번에 13이라는 얘기는 대놓고 우리는 등전자 이온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7번이 질소고 13번이 알루미늄이라서 그 안에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 있는 등전자 이온 범위 안에 있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고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이게 등전자 이온이라는 얘기죠. 지금 나온 문제 이 세 줄에 나온 모든 문장이 우리는 등전자 이온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WX, YZ 누군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온 반지름 순으로 들어봅시다. 제일 큰 거부터 X, W 그 다음에 Z, Y. 근데 너무 지금 뚝 떨어지죠. 그리고 YZ는 너무 큰데 뚝 떨어지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잘 보면은 X랑 W랑 X는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으로 갈 때 지금 증가했으니까 얘들은 음이온이다. 그리고 Y랑 Z는 감소했으니까 양이온이다 해서 2주기, 3주기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X랑 W는 2주기니까 비금속 원소 맞고 2주기 원소 두 가지 맞고 원자과 전수는 Z가 Y보다 원자 번호가 빠르니까 틀렸고 답은 기억니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이온인지 찾을 수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나오는데 자,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이거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풀 줄 알면 되는 거고 대학하면 중요합니다. 결국은 원래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요거를 포함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요했는데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딱히 말할 일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체든 액체든 전부 기체를 만들고 그 기체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어서 기체에서 전자를 한 개 떼냅니다. 플러스 1 양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칼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2 플러스인데 플러스 1로 만들래.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칼슘도 플러스 1로 만드는 Ca 플러스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자가 몇 개가 있든 내가 몇 개를 알루미늄은 심지어 3개나 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알루미늄이든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딱 한 개만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은 M은 메탈이니까 대부분 금속인데 M 적혀 있으면 대문자 M 적혀 있으면 금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죠. E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M 플러스 됐고 얘는 전자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해줘. 자, 뭐냐면 전자를 뗀다. 그러니까 핵에 잘 붙잡혀 있는 전자를 떼야 되니까 나는 핵이 전자를 땡기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땡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꽉 잡고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힘을 들여서 뺏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냥 뭐 관심도 없이 그냥 설렁설렁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힘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뺏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여기도 유효 핵전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유효 핵전화가 크면은 핵이 전자를 꽉 물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떼려면은 그 유효 핵전화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고, 유효 핵전화가 작으면은 핵이 전자를 약하게 잡고 있다는 얘기니까 더 작은 힘을 줘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줄, 이온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내기 쉬워지므로 양용이 되기 쉽다. 유핵 전화를 외울 때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 유핵 전화가 작았죠. 걔들이 전자가 잘 떨어져. 왼쪽에 있는 애들이. 걔들이 양이온이 잘 돼. 그러니까 뭐야? 이온 에너지 작을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우리가 주기율표 배울 때도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양이온이 잘 된다고 배웠는데 그거랑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효핵 전화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온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 자, 요거도 같은 족 주기 나오는데, 일단은 같은 족 껍질에 대한, 이거도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같은 족 껍질을 봐야 됩니다. 껍질. 자, 전자 껍질이 다르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전자를 내가 떼내기 더 힘들지. 우리가 이거 아직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물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계산이 아니라 생각하면 편한데, 이거는 쿨롱 힘이라는 건데 전하를 가진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식입니다. 여기서 전하를 가진 두 입자의 전하의 곱과 거리인데, 핵과 전자 사이의 관계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거리를 봤을 때 거리가 짧을수록 땡긴 힘이 커집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핵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힘이니까 인력이겠죠. 거리가 짧을수록 인력이 커진다. 그 얘기는 더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야? 껍질이 안쪽에 있는 껍질일수록 더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각형 외우는 방식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세로줄에서는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안쪽 껍질일수록,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같은 주기, 이번에는 껍질이 같을 때, 여기는 또 같은 주기일 경우에는 유효 핵전화를 보면 됩니다. 아까 클수록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클수록 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화 커지고 그만큼 내가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온 에너지에선 중요한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똑같이 3주기에도 존재합니다. 자, 뭐냐면은 요거도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건 지워도 되고. 자, 뭐냐면은 베릴륨과 붕소, 뭐냐면은 2족과 13족의 관계인데, 자, 무슨 차이냐면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온화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특정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의 에너지 준위로 보낸다. 그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1s 있고 2s 있고, 붕소는 1s 있고 2s 있고 2p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필요한 에너지랑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히 이론상 아까 앞에서 외우는 순서상은 붕소가 유핵전화가 더 크니까 커야 되는데, 오비탈 자체 에너지가 p 오비탈이 더 크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서 베릴륨이 더 큽니다. 요거 하나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 15족과 16족의 관계입니다.
자, 얘들은 둘 다 2p 오비탈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일 경우에 2p 질소고 산소 밑에는 생략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중에 아무나 떨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얘가 떨어집니다. 안정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인데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얘가 붙어 있는 거지. 둘이가 쌍을 지고 있는 거지. 전자가 쌍을 지고 있다는 얘기는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질소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조금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무한대의 에너지 준위랑 가깝기 때문에 질소가 에너지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론상은 산소가 커야 되지만 질소가 큽니다. 그래서 2족과 13족 같은 경우에는 얘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얘기하면 되고, 15족, 16족의 차이는 뭐냐면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조금 더 보고. 자, 그래서 베릴륨과 붕소 2족, 13족, 질소, 산소 15, 16족, 마그네슘, 알루미늄 2족, 13족, 인, 황 15, 16족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경향은 같은 주기에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건데, 중간고사 범위 마지막일 건데, 순차 이온 에너지. 얘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이온 에너지 정의 배울 때는 칼슘을 2 플러스를 배운 게 아니라 플러스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칼슘 2 플러스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순차 이온 에너지를 보면은 기체 상태의 원자의 전자를 한 개씩 차례대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단계별 에너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줄 제1 이온 에너지라 부르는 이 구간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온화 에너지와 같습니다. 한 개 떼내는 거, 맨 처음 떼내는 거. 근데 두 번째 시작을 잘 보면은 n 플러스야. 아까 여기 이온 에너지의 결과가 n 플러스였는데 거기서 바로 연속해서 에너지를 가해서 지금 n2 플러스를 만들고 전자를 떼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은 전자를 두 번 떼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에너지의 변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E1과 E2 중에 누가 큰가? 이건데 요 밑에 여기 설명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되는데 유액전화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전화는 그대로. 근데 전자가 한 개 떨어졌어. 전자가 한 개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려막 효과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유액전화가 증가하니까 더 떼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단계가 점점 커질수록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게 포인트인데 문제 풀 때 핵심입니다. 이게 순차 이온 에너지 변화와 원자과 전자 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얘가 몇 쪽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낸 후 그 다음 전자를 떼어낼 때 껍질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걸 다 떼내고 그 다음을 떼어낼 때는 안쪽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더 안쪽에서 떨어지죠. 그만큼 유액전화가 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순차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틱이 뭐냐면은 이 밑에 표처럼 나오든지 그래프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올 텐데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는 순차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이런 걸 찾으면 지금 책에는 색칠되어 있어 알아보기 쉬운데 당연히 시험에서는 색칠이 안 돼 있을 거고 대충 문대중으로 이 전 단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9배 정도 증가했고 여기도 한 6배 증가했고 여기도 거의 6배 정도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전에 증가하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얘를 발견했다. 시험 문제 이 표를 봤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 색칠 안 돼 있고. 그럼 급격하게 증가한 데를 찾아서 선을 그어놔. 그러면 한 개고, 두 개고, 세 개다. 이 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자과 전자와 관계없이 더 안쪽에 있는 껍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과 전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몇 개인지만 잘 세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원자과 전자 한 개니까 1족, 두 개니까 2족, 세 개니까 13족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1족이 두 개가 나오네? 그럼 누가 2주기, 이거 2주기, 3주기 문제입니다. 누가 2주기고 누가 3주기냐? 그거는 이거. 같은 족에서는 작은 게 3주기고 큰 게 2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원자과 전자 했을 때는 둘 다 1족인데 누가 2juk 1족이고 누가 3juk 1족이냐 이런 거 찾을 때는 작은 게 3족이고 큰 게 2족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이미 봤던 겁니다. 이걸 응용하는 거지 외워서 푸는 거 아닙니다. 응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워놓은 걸 싹 다 털어넣는 게 시험 문제고 그냥 암기로 풀 수 있으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게 내신 시험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전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쓰이니까 요때 쓰면 되겠다 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지 작은 게 3주기, 큰 게 2주기, 작은 게 3주기, 큰 게 2주기 이렇게 외우다가는 결국 수능 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을 다 알고 있으면은 굳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우지 않아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요건데 알루미늄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요거랑 같은 말이 안정한 이온인데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순차 이온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다 떨어진 18쪽의 형태를 취하는 얘가 안정한 이온이군. 18쪽에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은 거니까 그때 에너지가 얘가 E1, E2, E3였으면은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문제는 뭐라 나오냐면은 알루미늄의 안정한 이온의 이온 에너지는 E3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틀렸습니다. 알루미늄이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은 E1을 계산해줘서 플러스 만들어야 되고 E2를 계산해서 2 플러스 만들어야 되고 E3 계산해서 3 플러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알루미늄의 안정한 이온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다 푸는데 단원이 왜 다 앞페이지로 넘어갔지? 자, 이제 중간고사 보니까 다 됐는데 순차 이온 에너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끝냅시다.
11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만 찾으면은 그 주변에 다 있는 거니까 계산하기 편합니다. 다음 이주기원소면은 리, 베, 탄 요거 중에 4개 세트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고 WZ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고 가와 나는 각각 제1, 제2 중 하나이다. 이거는 너무 쉬운 게 얘가 제2고 얘가 제1입니다. 당연히 제2가 크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얘들은 지금 순서를 보면은 꼬여 있어. 그래서 제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자. 1쪽, 13족, 2족. 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 요거를 숫자로 다 적었을 때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 13, 2, 14, 16, 15, 17, 18쪽 순이고 제2 이온 에너지는 여기서 하나 뗀 거가 얘가 18쪽, 1쪽, 2쪽, 13, 14, 15, 16, 17인데 다시 적으면은 자 18쪽, 1쪽, 2쪽, 13, 14, 15, 16, 17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얘가 제일 작으니까 2족, 그 다음에 14족, 그 다음에 15족, 아니다 13족, 오 헷갈려. 13족, 그 다음에 15족, 16, 17족, 그 다음에 16족, 그 다음에 18족, 1족. 요 순서인데 지금 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를 찾으면 되는데 W, X, Y, Z를 찾으면 되는데 제2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네 둘은 일단 W, Y 일단 두 개 알아보기 힘드니까 냅두고 그러니까 둘 다 W가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얘인 걸 하나 찾을 수 있고 아니지 얘가 안 되지 1 안 됩니다. 둘 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W는 일단 연속으로 했는데 작으면 안 되니까 일단 얘들은 아니겠네 W는. 그리고 16도 안 되겠네. 여기서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고 W의 조건은 그러면은 17, 15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자 2족, 13족, 14족 중에 W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3족이라고 하면은 13, 2, 14, 16 연속이 안 되죠. 2일 경우에도 2, 14, 15, 16 13이 빠지니까 안 되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14족이겠네 W는. 그러면 14, 15, 16, 17 되죠. 그러면 다시 적었을 때
14, 13, 15, 17, 16. 아, 아니구나. 띄엄띄엄 해도 되는구나. 잠깐, 여기 띄엄띄엄 해도 되기 때문에 다시 봅시다. 일단은 확실히 얘는 안 돼.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안 되고, 16도 안 되고, 그리고 이 3개인 건 맞는데, 자, 이렇게 13, 14, 15, 17. 안 되죠? 가능한 13, 14, 15, 16 되지. 그리고 2는 안 됩니다. 13이 건너뛰기 때문에 13, 14, 15, 16 될 거고, 그 다음에 14, 15, 16, 17 될 거고. 아, 13 안 되네. 원자번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되지. 되네, 되네. 놀래라. 그러니까 13쪽, 14쪽, 16쪽, 15족이냐? 아니면은 14, 16, 15, 17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W가 13이다. 그럼 14족이 엄청 위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죠. 틀렸습니다. 자, 그럼 W가 14족이다. 그러면은 16족이 크고, 그 다음에 15, 17 이게 더 크단 얘기네. 되죠? 그래서 찾습니다. 밑에 겁니다. 아휴, 자, 14족이면은 1, 2, 13, 14 C, O, N, F. 니은 틀렸습니다. 원자가 순서수는 Y가 15족, X가 16족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고, 이온 에너지 문제를 꼬아서 낸다 그러면은 주로 나오는 게 1족, 1족, 2족, 13족 아니면은 15족, 16족, 17족 요게 세트로 묶여서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1, 2, 13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15, 16, 17도 순서 바뀝니다. 요게 요 두 가지 묶음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신유형이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당황했지만,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2단원 문제는 뭔가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세트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은 모든 것들이 주어진 조건에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을 찾아서 맞춰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